이제 계속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11번째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매년, 정말 이전이나 이렇게 휴업이나 인장이나 보증 설정, 자, 이런 것들은 꼭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장등록은 크기를, 개인한테 저걸 10으로 40으로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인장등록은 언제, 그리고 누가 할 건지, 꼭 마지막에는 제재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도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등록을 할까요? 꼭 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꼭 키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인장등록에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가요. 법인한테 크기, 저 7mm에다가 어떻게 그 많은 글자를 아예 꼬였고요. 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라고 많이 봤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요거 아직은 이렇게 안 돼봤습니다. 2번 보시가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는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얼마라고요? 7. 그러니까 7하고 30은 맞았습니다. 7하고 30. 자, 1cm라고 10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었고 40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안 바꿔봤는데 아마 또 바꿔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맞았는데 누구한테요?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은 크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라 라고 했었지 크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공인중개사하고 부칙만 거기만 크기가 있다. 바로 1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예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속도 정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하지 않게 되면 자격정지 얻어맞습니다. 사장님이 얻어맞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얻어맞는 것은 자격증을 소속고 개시 안 하면 그때는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여기는 누구요? 소속이 얻어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야한다. 꼭 그죠. 하야한다는 업무 개시 전. 자, 그 후에는 더 이상 미룰 기간이 없으니까 거기는 하여야 한다. 근데 고용신고 때는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개만 합니다. 2번은 맞았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등록하는 방법은 잘 안 물어봤고요. 변경도. 자, 둘 다 신고서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원본을 가져와야 됩니다. 등록증 중간 안에다가 거기다 도장을 날리네요 라고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내면 되고, 법인은 이제 등록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거긴 등기소 가서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해 줍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정말 분사무소도 아니다. 주된 사무소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을, 근데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도 되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할 수 있는데 하면은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에다가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맞았고. 그 다음에 5번에 제재 보실까요? 뒤에 이제 문장, 다른 회사는 요거 틀리게 나올 겁니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는 개업은 업무정지, 여기 이제 등록신청, 등록관청에서 때릴 거고,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 둘 다 별표 3개월은 똑같은데, 저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요걸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를, 아니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하필은 둘이 임자가 다릅니다.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내릴 거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답은 좀 쉽게 나왔는데 아래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명칭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간판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것 같다. 올해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 걔 또 그거 바람 불어갖고 떨어지면 사람도 죽더만. 그러니까 간판 설치는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설치하면은 명칭 들어가라 8글자 아니면 5글자 반드시 이루면 성명은 잘 보이는 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명 그랬으니까 업무정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번처럼 간판을 잘못 달았다. 철거명령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판 잘못 달면 과태료다. 그러면 X입니다. 아니요. 사람 부를 거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뜯어버릴 거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자, 명칭이나 성명이 다 잘 보여라.
꼭 이렇게 내볼 만합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부동산 중개 8글자, 5글자, 그 명칭이나,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다 안 맞았다 하나는 아니다. 뭐만요? 이름만 그렇습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칭은 아무 소리 없고요. 보이든지 말든지 크게 못 써서 안 다르니까. 아마 그거 입 아프다고 할 겁니다. 크게 쓸 건데 이거 뭐하러 크게 쓰라고 할까요? 네, 성명. 이름은 어떻게든 요거는 적게 쓰려고 바라갈 거니까 안 보이면 요거는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뭐만? 성명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명칭을 빼야 됩니다. 뭐만? 성명만 잘 보여라 라고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1번 바로 틀렸고요. 이런 믿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개사물의 표시광고에는, 정말 여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표시광고에는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 자, 이 표시광고에 뭐 4개? 요거 딱 4개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4개가 만들어졌어요. 성명,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여기 연락처도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실 대표전화. 입니다. 자, 4개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몇 번? 2번 정답. 2번 요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명칭 사용에 위반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하여는 철거명령 없이도, 정말 저럴까요? 철거명령 없이도 바로 대집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첫 번째 1단계는 철거명령 먼저 뜯어내라고 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 후에 뭐 한다고요?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 요 세 번째도 틀렸습니다. 요거는 X. 저것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꼭 이렇게 제쳐갖고 11거 어렵습니다. 문자 하나,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사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아니죠. 뭐 반명, 보이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좀 별표가 셉니다. 별표 50 이라고 해서 4번, 요건 아닙니다. 업무정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2번, 4번 고르다가 또 틀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지 업무정지 아니다. 사무소 문 닫으라고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실까요?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 여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을 때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대로 썼는데 왜 또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대요? 그죠? 여기는 X, 5번 X.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야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입니다. 5번도 X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속중개계약은 뭐 안 나올 수 없고, 얘는 가끔씩은 2개도 나오고, 정말 꼭 한번 다시 한번 13번째 전속중개계약은 꼭 알아도 다시 한번 꼭 점검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전속. 자, 전적으로 한 개업 공인주사를 맡긴다는 전속중개 계약. 자, 바로 그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전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 자, 의무. 그리고 이제 저 밑에 권리. 아마 보수계산은 안 나올 건데 문장으로는 자주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몇 년 쓴대요. 그리고 서식에다가 서명 또는 이를 아니면 서명 미시래요.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바로 교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그런데 요 작성할 때 뭐라고요? 서명 뭐라고 씁니까?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 그리고 여기서 서명 또는 날인인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이 함께 서명 및 날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은 우리 개업하고 그 다음에 중개의뢰인인데 여기에 소속이 왜 나오겠냐고. 그래서 바로 또는 여기다 및 해서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은, 소속이 바로 함께 서명 및 날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소속이 서명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보존기간 몇 년 냅니다. 일단 5년이래. 3년 동안 뭐 한다?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아무 소리 안 한다. 이거 자꾸 6개월이라고 속입니다.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3월입니다. 3월. 이게 원칙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예외적으로 약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개하십시오.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먼저 첫 번째
정보 공개라, 정보 공개. 그럼 어디다가 며칠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다가 지체 없이 작년도 2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7일. 뭐 어차피 뭐 7일이나 일주일이나 똑같은데 그냥 7일 이렇게 보시죠. 7일 이내에 뭐 하라고요? 공개하십시오. 근데 어디라고요? 거래정보망, 그리고 이제 일간신문, 과학,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거래정보망, 우리 기업들이 다 보고 있는 거래정보망, 여기에 떠는 일까요? 과일가격입니다. 자, 일간신문, 그죠? 알 건데, 일간신문. 우리 시험 문제에 망과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일간신문, 좀 뭐라고요? 또는 둘 중에서 하나 된다. 신문에 내면 망이 안 내도 괜찮아. 망이 냈으면 신문에 내지 말어. 둘 다 뭐 다 내도 되겠지만 망과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꼭 정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과, 거래적 망과, 그리고 신문, 이런 소리로 꼭 잘 속인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괜히 또 2주마다 막 공개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내면 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공개 안 하면 등록 취소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 좀 들어라.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요청, 요 두 개가 나란히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청이 뭐라? 준수, 뭐 당연한 소리인데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X다.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말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인 사항은 정말 자주 물어보고요. 인적 사항은 주소나 성명인데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시험 문제 가보면 자꾸 주소, 그리고 성명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가 좋은 거라고, 너 같으면 좋겠냐? 그럴 겁니다. 여기는 공개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요청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요청이 있건 없건 반드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좋은 거라고 공개를 하냐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개 내용은, 공개 내용입니다. 공개 내용. 여기다가 일주일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공개 내용도 통지를, 뭐 공개했다고?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요거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그죠? 요거 지체 없이입니다. 요거 속이면 어렵습니다. 지체 없이. 괜히 또 무슨 공개 나왔다고 여기다가 일주,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꿈을 꾸리지 말고. 그러니까 공개할 때가, 요 공개할 때가 7일이고요. 공개한 내용 7가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문서로서 알려라. 그죠? 지체 없이고, 문서. 구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요거는 구두로 알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긴 선택도 안 되게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해라. 지체 없이 꿈을 꾸지 말아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너무 당연하지만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오히려 거짓 공개 여기도 하게 되면 여기는 별표 6개월 얻어맞습니다. 다 업무정지요. 이놈 2개만 등록 취소 받을 수 있고 다 모두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업무 처리 상황. 어린 여기다 이제 일주일 걸려나 업무를, 그리고 처리해 가고 있는 뭐죠? 상황. 요 상황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뭐 하세요? 통보를 하세요. 그럼 이제 얼마 만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얼마만요? 꼭 잊어먹을 만 2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그리고 2주일 그 두 군데 외에는 모두 지체 없이 2주일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2주일에 한 번 이상을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통보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문서. 아주 귀찮습니다. 문서로서만, 문서나 서면이나 같은 소리. 문서나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거래가 완전히 다 끝나면 뭐를요? 거래 사실을. 근데 여기는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다 중개 의뢰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언제라고요? 여기도 지체 없이 이제 일주일, 2주일 모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꾸물거리면 안 돼요, 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뭘로? 문서로서.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거래 사실을 통보한대요? 중개가 아니라,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 정보 사업자. 우리 시험 문제 여긴 자주 안 물어보는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여기는 구두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운동화도 괜찮고 고무신도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구두 되고요. 그다음에 뭐도 문서로서도 되고, 아마 요건 속 터질 겁니다. 그거 답답하게 전화로 알리면 되지 그거 서명을 작성하고 있니? 이러고 쓰면 아주 속 터질 겁니다. 여기 매도매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사업자니까 빨랑 지혜가죠. 삭제시켜주세요. 삭제 때문에 그래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의 골디. 자, 그러면 저기 우리 매도매수는 의무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다르. 전속은 갑인데 여기 전속이 바로 갑입니다. 전속 말고 지금 누구한테요? 바로 다른 누구? 을한테.
여기다가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전속 외 이런 소리 합니다. 외의 그리고 다른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외 다른 개업한테 거기다 의뢰해서 다른 개업한테 몰려 거래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업에게 거래를 하면은 요거 얼마 받을까요? 그때 여기다 5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약금 전부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한 전속이 소개한, 이렇게 소개한, 그리고 소개한, 그리고 상대방과 저것들이 알파문고 가더니 계약서 하나 사다가 둘이 지금 손잡고 나란히 다방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리니까 조심합니다. 다방 가봐야 소용없어. 다방도 좀 잠깐만 더 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그리고 개업을 배제하고 거래를 하면은 자, 그 상대방을 누가 소개를 시켰냐고 전속이 여기서 이제 요 두 개는 뭐라고요? 요거는 위약금. 자, 위약금 얼마를요? 100% 계약을 위반한 100% 그리고 전속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전속중개 보수를 청구한다? 아니요. 옆집 가서 계약을 못했다는 겁니다. 다방 가서 계약을 못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 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금액하고 똑같은 위약금 꼭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죽하면 중개의뢰인이 그래서 대문 앞에 방이 있음 중개의뢰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상대방을 하필이면 같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란히 나옵니다. 여기는 소개해준 상대방, 여기는 스스로 상대방을 내가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정말 먼저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을 발견해서 이제 발견해서 거래를 하면은 여기는 얼마 받는다고요? 앞에는 반토막 50% 100% 아닙니다. 50% 선진공을 땡전 한 푼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는 또 무슨 병? 소요병, 소요비용, 요 소요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저 뒤에 가면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볼 거예요.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문장으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한 지문 정도는, 두 개 지문 정도는 문장 꼭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3번 한번 와보실까요? 13번 전속중개 계약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꼭 이렇게 옳은 거, 좀 문제 볼 때는 좀 짜증나도 옳은 거, 어딜 좀 틀리겠는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먼저 바꿔놓은 것 같은데 전속중개 계약 유효기간 원칙이 약정.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집 가려고 쓱 나갈 건데 원칙이 약정이고 예외적으로 3개월이래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원칙이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다구장 표시에 있습니다. 3개월. 그리고 약정이 뭐라고요? 얘가 예외적으로 약정거입니다. 3개월 너무 짧고 너무 길어. 라고 해서 약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3개월이요. 원칙이 바로 3개월입니다. 1번은 틀렸고 주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망 그리고 신문에 2, 3일 안에 신문에 자리가 없으면 우리 문 닫고 3년 동안 손가락 쪽쪽 빨거니 보실까요? 지체 없이가 만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지금 공개입니다. 근데 지체 없이 거래정보망 또는 맞았습니다.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얼마 만에 공개한다고요? 7일. 근데 여기다 또 2주 그러지 말고입니다. 여기는 바로 지체 없이가 틀렸다. 2번도 틀렸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일까요? 거래정보망하고 정말 다르게 일간신문에는 한 번 내고 많으니까요. 아직 안 내봤습니다. 공개를 하면은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좀 안 한다가 맞습니다. 3번이 바로 맞았다. 요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사업자에게만 통보해야 됩니다. 왜요? 망에는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사업자한테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문사한테는 사제관계할 필요 없으니까 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연호는 바로 맞았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이 번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꼭 이렇게 내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근데 개업공사가 뭔 잘못을 이렇게 개업공사에게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위약금 아니죠. 얼마? 50% 자, 소개 그리고 다른 여러 문장이 나왔을 때 위약금입니다. 꼭 그거 문장 뭐 다 볼 거 없고 스스로인데 무슨 위약금이요? 50% 내에서 소요비용이구만. 라고 4번도 틀렸고 꼭 저렇게 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 5년도 이상하지만 앞에도 이상하고 전속중개에서는 서명 및 마련하며 서명 뭐라고요? 또는 이것도 엄청 바꾸만 뭐 확인설명서요 거리계약서요 또 이제 거리계약서는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는 그리고 작성교반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5년 말고 3년 그러니까 거리계약서가 5년이요 라고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14번째, 그리고 사업자 오늘은 좀 편합니다. 사업자.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먼저 얼마 만에 지정서를 받을까요? 30일. 그리고 운영규정은 얼마 만에, 그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엄청 궁금해합니다. 운영규정 3월. 그 다음에 망 설치 운영은 얼마일까요?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의 내용들, 그리고 맨날 지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딱 나오면 저기 5번처럼 여기 이제 틀린 건 아닌데 취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가 먼저 예상해보고,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확실하게 맞출 수도 있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틀린 거 1번 보실까요? 거주모 사업자가 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문제도 이미 기출문제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지정을 신청할 때,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럼 3개월은 뭐고 지정받은 거는 또 뭐고입니다. 운영규정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데 지정 신청할 때일까요? 할 때가 아니라 지정 받은 후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하고자 할 때가 아닙니다. 지정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요 1번이 틀렸습니다. 정말 답이 안 보였을 겁니다. 1번 지정을 신청할 때 되거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얘기해라 그입니다. 자,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렸다. 이런 문제 정말 짜증나겠지만 또 내볼 것 같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사무소 같은 거 없고 보증 설정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는 망이다 그냥 공개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잘 얘기했죠. 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될 수 있다.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자, 그런 문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14번 요는 바로 1번. 자, 그 다음에 뭐 확인 설명 너무 중요하니까 뭐 확인 설명은 뭐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해. 뭐 요거는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15번째 이제 확인 설명만 이제 뒤에 이제 확인 설명 바로 서식이 나올 건데, 먼저 자, 첫 번째는 언제 확인 설명을 할까요? 입니다.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오자마자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앉혀놓고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완성된 후가 아니라 중개 완성 언제라고요? 자, 꼭 여기다 속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와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완성되기 전에 먼저 설명하라는 겁니다. 쌍방한 때 아니면 이전한 때 거래 당사자, 그리고 누구? 취득. 여기를 제일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취득. 자, 취득 의뢰인 누구한테? 일방에게만, 바로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해야지. 여기다 무슨 쌍방. 그리고 쌍방보다 더 표가 안 나는 바로 거래 당사자 773문장 이전. 그럼 금방 알아야 됩니다. 내 돈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차라리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럴 겁니다. 누구? 취득 의뢰인. 전혀 모르는 사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면. 자, 그러니까 이제 대장 보여주니,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니 바로 이제 요게 토지 대장 등, 등기상 증명서 등 서면을 반드시 이렇게 뭐요? 제시하라는 겁니다. 서면을 뭐요? 제시. 나중에 소송되고 문제가 되면 제가 무슨 서면 한 개도 안 보여주고 나보고 계약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법에 있는데 판사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읽어보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판례하고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사건 많아가지고 조목조목 보면 우리 그 사건 이미 다 우리 개업들이 막 책임지는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뭐요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 뭐 하면서 이것도 자주 내고 토벽에 그죠? 토벽에 뭐 하면서 거치하면서 이렇게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라고 해서 이제 거치하면서 일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확인 설명 바로 9개. 근데 자꾸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다르니까 이거 아주 단골 문제를 꼭 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도 등의 상태. 수도나 벽면 등의 뭐 상태인데 바로 상태. 그리고 도로 등에서 입지 조건 저기 놓여 있는 자꾸 이제 우리 입지 조건에 뭐가 있냐고 5개가 있는데 이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도로, 그다음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이거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네가 조사해야 되잖아. 기본에 있었던 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 떼 봐라. 여기 가면 실제 권리관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거래계약서에 맨날 그냥 안 쓴다는 거래규제나 이용자. 그다음 벽면하고 뭐라고요? 도배.
벽면하고 도배. 이건 안에 있으니까 세부. 벽면하고 도배 상태도 벽면에는 균열, 누수, 도배는 깨끗함의 요구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보통임 써야지 깨끗함 써놓으면 워낙 우리 매도매수인들은 미적 감각이 풍부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도배해. 이러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뭐라고요? 예정. 우리 개업 보고 네가 벌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니 거래 예정 금액도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의 금액이라든지 산출해요. 그리고 자꾸 냅니다. 세금 오로지 뭐라고요? 취득액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뭐라고요? 취득 또 보유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세법에서 시험 문제만 나온다. 취득 관련 조세. 우리가 이제 취득 말고도 나머지도 좀 알고 있으라고 배우지 설명할 것은 취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여기다 이제 거래함에 따라서 그리고 매매함에 따라서 매매는 매도가 또 끼어 있대요. 아주 치사합니다. 요 두 개가 아주 더럽게 치사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양도 아니요. 그리고 보유도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도 양도 매도인 보고 뭐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 자체를 안 하고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조 등의 환경 조건, 1조 등의 환경 조건도 이제 좀 더 이제 입지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 이런 것들 맨날 물어보니까 우리 저 앞에 다른 교수님들은 문제집에도 나오대요. 그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입지 조건에 몇 개 있니? 환경 조건에 몇 개 있니? 박스에다가 요거는 1조 소음 진동 3개밖에 없으니까 그놈만 나오는지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 근데 요놈은 5개입니다. 도로, 그다음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하고 판매 의료시설 이러니까 거기 나온 것만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요놈은 전체가 3개, 요놈은 5개. 요건 바깥에 있고 요놈 안에 있고.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자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또 낼지 몰라. 그다음에 기본적 상, 기본적인 상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중에서 개업공사 기본적인 항상 종류, 그다음 소재나 면적이나 구조나 연도 같은 것들 이런 거 바로 이제 기본적인 상. 그다음에 자료 요구 아마 올해는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자료 요구 요것도 주구장창 계속 내더니 자료 요구 요거 자주 안 내고 있네. 자 먼저 안에 있으니까 누구 보고 이전 보고 그리고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거나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여기가 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바로 자료 요구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구한테요? 이전. 자, 이전 의뢰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가 여기다 취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 보고 뭐 달라고 손바닥 얻어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보셨던 바로 요구사항에는 여기도 봤었네요. 여기 수도, 벽면, 환경조건, 상태하고 환경조건 요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요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수도 등의 상태 맨날 우리 써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마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까 박스에서 기억인지 디귿인지 찾아보세요.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벽면하고 도배 바로 상태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1조 딱 이렇게 3개 1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도 이렇게 해서 상태하고 환경 조건 요거 자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안주대요. 불응을 했을 때 응했을 때는 아무 짓도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쪽에 설명해라 취득 매수인 보고 자료 요구했는데 안주대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설명하고 하거나가 아닙니다.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뭐라고 자료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이라고 이제 확인 설명서 이것도 잘못해 놓으면 원문정리 얻어 맞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뭐하라 기재하라. 이거 동시에 해야 됩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에 동시에 못 해야지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심하게 안 해봤는데 모의고사 설명하거나 기재한다. 여기 뭐 골라먹는 재미있니? 이게 무슨 공개니? 그럴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하니까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문제 보실까요? 자, 바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15번. 뭐 아직까지 문제 중에는 15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 자, 먼저 자, 옳은 것은 자,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15번입니다.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 완성된 경우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완성된 경우에 설명합니까? 아니요. 자, 완성되기 오죠. 전 완성된 후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이맛박에다가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이전이 좀 짜증낼 건데 그것도 정확하게 성실하게 막 여러 개 하고 있네, 한 30분 하고 있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 취득입니다. 꼭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또 함정이 있네. 개업 공인주사는 거래와 관련된 그 매수 다 설명하나 봐. 자, 조세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거래가 아니라 취득. 그러니까 정리 잘 해놓으면 저거 딱딱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전, 그리고 거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완성된 경우,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미 늦었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여기 답이 있네요. 시설물, 그리고 벽면 등의 상태나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구한다, 안 한다.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뭐 조사에 뭐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막 해놨습니다. 4번, 요놈이 맞아.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니까 제재가 바뀌었대요.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26개 전에는 업무정지였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별표 400, 400, 500입니다.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는 업무정지 맞는데 확인 설명은 뭐? 여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금쟁이도 무조건 나오고요. 한번 보시니까 여기는 금쟁이 근데 아닌 거. 자, 인 거 말고 아닌 거. 자, 인 거 열심히 찾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아닌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아마 첫 번째 기업번이 예매하셨을 겁니다. 기업번, 분양권. 근데 쉽게 분양권이 중개는 괜찮습니다. 근데 분양권의 매매를 막 토지 건물을 막 사들인데요.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알면에 딱 걸렸는데요. 이거 금쟁이 아닙니까? 금쟁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양권의 중개는 괜찮습니다. 근데 분양권의 매매를 첫 번째 중개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금쟁이 들어갑니다. 아닌 거 해갖고 괜히 또 답은 1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안 들어가요. 기업번 안 들어갑니다. 자, 님보 보실까요?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를 했을 때, 중개했을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이거 3학년입니다. 바로 증서중개, 투기를 조장한다고 요놈은 중개만 해도 3학년 3번에 들어갑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요. 2번도 또 답이 아니오게입니다.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D급번 다른이 나왔네요. 사고 싶으면 사 보실까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다른 옆집에서 공정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업 되면은 괜히 봐주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D급번 연놈이 금쟁이가 아니다. 그입니다. D급번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말고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이건 내 쌍방인가 일방인가 매도인 과 매수인에게 대리권을 어디가 뭐 바빠서 아파서 다 소용없습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행위. 일방대리다 쌍방대리다 쌍방 금쟁이에 들어갑니다. 3학년 3반에 들어갑니다. 1번도 들어가. 그럼 4번도 답이 아니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익이 없다. 괜히 또 귀가 얇으셔갖고 저 소리에 넘어가면 작년도 나왔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탈세나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데 투기를 조장하였으나 전매 차익은 없대요.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입니다. 요놈은 3학년 3번에 확 교도소 갑니다. 그럼 5번도 답이 아니요. 몇 번이 답이요? 3번이요. 아마 요거 찾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요것도 찾았다 그러면 시험장 가면 한 90점은 받고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보증 설정도 반드시 나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금액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분사무소 3개면 3억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돼지가 그죠 5억, 돼지가 소풍가니 그럴 겁니다.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그죠 여기 이제 분사무소도 보증 설정 해야 되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금액이 얼마니? 걔 1억.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빠져나갔다. 작년도 30일이라고 계속 바꿔서 냅니다. 공탁은 못 빼내가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 보증 설정 안 하면 거금 공손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설명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보증 설정하고 신고 안 하면 그때도 얼굴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할 여기서 이제 보증 설정도 보장되는 금액 등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또 100만 원 약화드려 제재가 3개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아주 정확하죠. 정말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농협이니까 농지만 조합이니까 중개 거의 하질 않습니다. 1000만 원 맞습니다. 근데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는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 2호, 산림조합도 그리고 저기 이제 자산관리공사도 1호, 분사무소 1억입니다. 앞에 두 개 모두 맞았습니다. 저놈은 지역농협만 자꾸 내는데 다른 특수한 법인도 꼭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요거 한번 유사하게 또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요 전에입니다. 전에 오자마자인지 아니면 중개가 다 완성되고 나서 설명을 할 건지입니다. 완성되기 전이 맞을까요? 지금처럼 쌍방을 해내게, 요건 쌍방을 맞긴 맞습니다.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가 보장된다, 보장금액, 그리고 보증기간, 협회다 아니면 보증보험회사다, 소재지, 그리고 보장기간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설명하는 거 맞는데 중개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완성된 후.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다 끝났을 때 오자마자 내가 사고를 치면은 쟤는 아주 나한테 사고 친다고 나를 협박하네, 아주 옆집으로 잽싸게 도망갈 겁니다. 오자마자 김세계 보로 보장되는 금액 이런 거는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해 놓으면 나중 계약서 쓸 때는 제가 뭔 소리 한 것 같은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여기는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하고 완전 다르네? 맞아요. 확인 설명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오자마자 설명했는데 여기는 다 끝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다. 라고 2번 연음이 잘못됐다. 그리고 공탁만 여기다 공제 그렇게 속입니다. 공탁금 얼마 동안? 3년. 개인 돈 자랑했다가 3년 이내는 회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4번 이제 다음번에 나오면 연음 이제 속이고 있을 거예요. 손해배상금 지급되면 얼마? 15일. 우리 법령에서 15일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15일. 저기 토지거래 허가나 외국인 군사무나 환경이나 15일 이러지. 웬만하면 다 지체 없이 막 이렇습니다. 맞아. 4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정말 등록 취소고요.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맞습니다. 자, 요건 제재가 맞고 제재까지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 기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18번째 요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보장, 얘도 또 답이 잘 안 보이고 좀 그랬을 겁니다. 지금 24회 때까지만 나오고 한 5년째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와본 적이 없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또 뒤에도 나중에 꼭 나올 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1번. 근데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아직 저렇게는 안 물어봤는데 종료해야 됩니다. 잔금 지급 때 아닌데 이행 완료입니다. 이행 완료. 나중에 인도일시까지 쭉 해서 계속 맡겨놔라. 이번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계약금 등은 맞기는 맞습니다. 등도 맞고 금융기관 등도 맞기는 맞는데 여기 잔금 지급일까지 예치를 해야 한다. 아직은 안 내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금 지급을 말고 이행 완료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딱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에 정말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도 들어가고 예치기관에도 들어가고 보증서 발행기관 딱 2군데밖에 없는데도 들어가고, 얘는 완전 약방의 감초고 맞습니다. 자, 2번째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째 이상해 보이도 요거 맞습니다. 대통령령에 설정한다는 공금 신체 보관 제재가 있다 없다? 제재가 없다. 정말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인출해도 괜찮고 아무 제재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얻어맞으니까 별표 1개월이다. 조금만 놀아. 그럽니다. 여기다 별표 6개월 거 모두 뚜껑 열릴 겁니다. 별표 1개월로, 별표 1개월로도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건 우리 기출문제가 2-3번 나와봤습니다. 다른 놈 안 되는데 독특하니까 자꾸 내. 라고 5번도 맞아요. 5번도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째 우리 실비도 뭐 반드시 중개보수도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20번까지 꼭 물어볼 건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중개보수 실비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옳은 것으로만.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이상할 겁니다. 매매기한이 0.4면 임대차는 0.3인가? 그입니다. 먼저 계산해봐라. 이것도 물어볼 건데 보실까요? 85제곱미터 이하.
인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저 85가 맞는데도 60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줘도 다른 이상한 숫자 85가 맞아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국민주택 규모가 85입니다. 25.7평입니다. 사무소 가서 계약서 써보면 알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시설이 바로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0.4를 0.4 아닐 건데 0. 얼마? 0.5입니다. 이건 아예 시험 문제 안 알려주고 계산해봐봐. 자,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0.5. 그래서 여기도 X. 먼저 첫 번째 X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니은. 주택의 소재지하고, 주택 소재는 저기 서울. 중개사무소 여기 세종시에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아니면 대전에 있어 다르면 중개대상 물이래요. 중개대상 물 말고 뭐라고요? 사무소. 중개대상 물 그러면 벽에다가 17개 액자 걸었니? 그럴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중개대상 물 복잡해져. 중개사무소. 자, 그러니까 분사무소까지도 중개사무소라고 해놨습니다. 자, 니은번 틀렸다. 꼭 이런 거 나온다. 그입니다. 니은번 X. 두 개 나란히 틀렸습니다. 그럼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도, 4번도 벌써 틀렸네. 그입니다. 다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교환도 정말 자주 내고요. 뭐, 평균, 그리고 적은, 각각, 이런 식으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귿번은 이제,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맞죠? 큰. 아니면 높은 해도 괜찮고, 큰 맞아요. 3억, 4억, 4억으로. 그리고 두 번은 없습니다. 4억이다 계산해서 각각 청구합니다. 디귿번은 맞아.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복수용대의 건축물은, 자, 복수용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막 섞어졌어. 그입니다. 근데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 이상이면은, 맞죠? 주택의 효율, 맞죠? 그입니다. 여기다 주택, 왜 그러면 안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은, 50, 그래도 괜찮고, 60평 주택, 40평은 상가 사무실. 맞습니다.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 몇 번이 정답? 5번. 자, 5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요 계산 문제까지 한번 보시까 이제 90제곱미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90. 이거 막 0.5를 곱해야 되나, 0.4를 곱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건데 답은 엉뚱해 주셔야 됩니다. 90제곱미터.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얼마요? 500. 500에다가, 그리고 월세다가 70을 곱하실 건가요? 100을 곱할 건가요입니다. 100 곱해보니까 3,500밖에 안 되죠. 그럼 얼마를 곱해라? 70을 낮춰야 됩니다. 꼭 시험 문제도 70으로 곱해라. 이런 문제를 내지 100을 곱해라. 100 곱하면 바로 가니까 시간 좀 끌어볼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70을 곱해야 됩니다. 37에 21. 3,000이 아니라 2,100에 에다가 500만 보태세요. 2,600. 2,600까지는 아주 어렵지 않게 금방 나와요. 그리고 계약기간 2년. 아예 의미 없는 거. 그냥 또 24 곱해갖고 거기 답이 있을 건데 아니요. 입니다. 24 곱할 게 아니라 100 아니면 70을 곱해. 이미 곱해서 70에서 2,600은 나왔다니까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 계약. 근데 저기 면적 좀 잘 보세요. 면적. 아무 생각 없이 0.4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0.5 또 고민하시네. 이건 주택이라고. 입니다. 여기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에게, 근데 여기도 임차인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정말 여러 가지 함정입니다. 여기 완전 지뢰밭이요. 주셔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는 얼마일까요? 걔는 또 저거 아예 의미 없는 거. 주택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요율이 0.5%다. 이거 아예 의미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입니다. 한대은 20이다. 걔는 또 요거 0.5 곱할 필요도 없구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0.4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근데 저기 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면적이 얼마래요? 90. 자, 90입니다. 그럼 얼마로 곱합니까? 하필 또 0.8도 애매합니다. 0.8. 아닙니다. 얼마? 0.9죠. 0.95. 자, 지금 정도는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2,600 나왔고, 2,600 요거 나왔으면 이제 26,000원 나오겠다. 3개 떼버린 가격입니다. 여기다 이제 얼마요? 요율. 그죠? 0.4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85. 시험 문제처럼 70 그랬으면 여기가 0.4가 맞는데 여기는 얼마라고? 0.95. 여기는 완전 주택 외로 가니까 주택이나 0.8이 있습니다. 여기 0.8은 아예 없습니다. 0.9.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0점 떼버리자. 3개 떼버리자. 9만 곱하면 된다. 그럽니다. 7, 9, 63이니까 3 올라갔고, 여기 63이니까 6 올라갔고, 그리고 이거 18이니까 얼마라고요? 바로 20, 그 다음에 24만 3천 원. 이렇게, 24, 가만있어.
여기 잘못됐네. 바로 6954. 제가 3이다. 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9 18이니까 23만 4천원. 3개 나눠 보니까 23만 4천원. 그리고 뒤에 답은 없지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멈춰라. 제발 좀 여기서 멈춰라. 23만 4천원. 그러니까 오히려 0.9라는 겁니다. 0.9. 왜? 90제곱미터 때문에. 90제곱미터 때문에 여기는 0.9다. 이 정도로 함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답은 0.4가 아닌 0.5도 아닌 0.9 해서 이제 답은 5번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저 뒤에 이제, 요 뒤에는 좀 편하게 가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